모시가 안녕하십니까. 수련 시작할 때 교관장님이 그 수련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생각이 나는데, 한 10여 년 전에 조선일보에 이제 기사가 났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때 뭐라고 나왔나니, 미국에 부는 명상바람이라고 하는 그 기사로서 나왔는데, 교도관 등 1,000만 명이 거기에 심취되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현대사회,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갖다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에 만병통치의 약이 없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특효약이 없다가 보니까 의사 한 대 가게 되면 의사는 처방을 뭘 주냐니 수면제 아니면 진정안정제, 신경안정제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치료약이 아닌 거죠. 그걸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명상 바람 그걸 하는데,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은 이 명상이라는 게 인도나 중국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그 떨고 앉는 걸 보고 그게 미신행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걸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실제 과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는 치료약이 없는데 스트레스를 고칠 수 있는 건 명상밖에 없다는 것을 그 학자들이 그걸 증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그 명상바람이 부르는데, 그 제목이 뭐냐니 8분만 투자해라. 하루에 8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건강을 찾는다, 이게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이 나와요. 수련 명상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가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8분 조용한 곳을 찾으라 그래요. 조용한 곳을 찾으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니, 필요하면 불도 꺼라, 이게 그냥 컴컴한 데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수련할 때 이제 눈을 감고 하는데, 눈을 감게 되면 이 바깥 세상에서 생각했던 뭐 가족에 대한 생각, 직장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눈을 감게 되면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 단어로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이 상태는 소리나 리듬을 반복했을 때 이안을 받을 수 있는 자신에게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를 해서 그걸 반복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천도교에서 주문해오죠. 그 주문 대신에 이건 뭐 정신일도 하사출 불소리라든가 이런 구월 갖다 해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천도교의 수련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수련회 가게 되면 무슨 이신완성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해야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 수련하게 되면 건강하다는 것만 강조해도 그게 이제 포독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걸 제일 잘 활용한 사람이 초대 명동산 수도원장 이소원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와서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만 그 주문해온 나. 어디 가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고민할 때 그걸 주문해오라고. 이게 계속 모든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포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도 이제 수련을 갖다가 요새는 참 수련하기도 어렵게 지금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욱 못하고 있는데,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게 지금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인데, 그 형무소에서 안에 수감자들에게 이 명상을 시켰더니 석방돼 나가가지고 재감되는 재수하는 율이 적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도관 같은 데서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거 이제 하면서 이제 어제 하던 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수도원 우리 대교당 건축 문제가 그게 됐는데, 그때 1918년 12월 1일 날 개기식을 했어요. 개갔다고 짓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요 경운동 88번지가 윤치호의 그 땅인데, 그 2,800평을 갖다가 산에 3만 원에 그걸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해가지고 그 설계를 누가 하시겠냐 그러면 일본인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선은행 그 본점을 설계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카무라 요시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학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제가 교관장할 때 학회 한 30명 와가지고 우리 그 대교당을 견학시켜달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안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딴 사람이 설계를 하게 되면 총독부에서 거부할 염려도 있으니까 일본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설계시켰어요. 그 옛날 어른들 얘기는 그때 설계한 것이 지금의 교당보다 배 이상 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설계가 들어가니까 총독부에서 그걸 거부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가운데 기둥이 없어서 위험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명당 성당이 우리 대교당하고 비슷한데 그 크기가 비슷한데 거기는 안에가 기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두 줄로 들어가 있어요, 기둥이. 근데 여기는 기둥이 없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 그 총독부하고서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걸 축소해가지고서 승낙을 받아가지고서 짓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12월 1일 날 개기식을 했지만은 그 후에 3월 달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걸 못했어요. 일본군이 주둔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일본군이 주둔을 해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다가 8월 달에 가서야 다시 공사가 시작돼서 21년 2월 달에 이게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그때 그 들어간 게 22만 원에 땅값 3만 원에서 25만 원 들어간 게 지금 대교당이에요. 25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우이동으로 간 그 중앙총부의 그 청사지요. 청사는 2층으로 지어가지고 200평이에요. 200평인데 그에 이제 숙직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서 한 50평이 더 들어갑니다. 숙직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한 50평이 돼서 우이동으로 옮길 때 본체만 옮겼지 창고라든가 화장실, 숙직실 이건 전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하에 땅을 팔라고 그랬더니 바위가 나와서 못 팠다고 그럽니다. 지하에다가 그걸 만들려고 이제 했더니 바위가 나와서 못 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200평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게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암성사께서 이제 3.1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3.1운동 이제 그게 이제 완공되기 전이죠. 되기 전에 이제 1월 달에 1919년 1월 달에 그때 이제 오세창씨 권동진 오세창씨 최인 선생을 불러가지고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미묘하게 돌아가니까 조그마한 정보력도 알게 되면 즉시 보고해라 하는 그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12월 6일 날 12월 6일이죠. 12월 6일 날에 정령 120호로서 그 전교인 수련 49일 수련 지시가 내려가게 됩니다. 성사님 한 걸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에 3.1운동 준비한 것도 우이동 봉안각에서 수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돼서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될 때 전교인에게 수련 또 49일 수련을 갖다가 지시를 합니다. 그게 1월 5일부터 1919년 1월 5일서부터 2월 20일까지 49일 동안 수련을 하고도 종용으로 그걸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12월 24일 그 종용 발표해서 얼마 안 해서 12월 24일 인일교육 때 전국에서 교육자들이 이제 대교당에 이제 모였겠죠. 왔는데 그때 교육자 모인 사람을 갖다가 상춘으로 불러가지고서 그때 하는 얘기가 그입니다. 지금 우리 면전에 전개될 그 시국은 참으로 중치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곧 일어날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 천재인류의 호기를 갖다가 이게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무능해서 놓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계획한 바가 있으니까 내 지시를 따르라. 그 얘기를 이제 그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그 작전 명령이에요. 이제 3.1운동 이제 전개된다. 전개한다 하는 걸 그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전국의 9개 초에다가 그 지도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서울, 경주, 서울 원주도 있어요. 원주도 있고, 이주도 있고, 부산, 대구 이런 데가 9개 조를 만들어가지고 중앙총부 간부들이 4명씩 거기에 파견합니다. 수련을 지도하러 나간다고 명색은 그거지만 사실은 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과연 운동이 전개됐을 때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처럼 파견합니다.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안 돼.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1월 초순이 되니까 이암성사가 직접 그 세 분을 불러가지고 이전
준비를 하라. 3.1운동에 준비를 하라고 그 지시를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파리 강화회의가 3월달에 열려가지고 세계 각국의 정상이 다 모여가지고 독일에 대한 항복 그 조건이 이제 그걸 이제 협의하는 그 조건이 이제 그때 말하자니까 이게 진짜 기회거든요. 전국 전 세계 그 순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한국에서 이제 그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시를 하면서 3대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운동을 전개할 때 대중화시키려는 게 첫째가 대중화시키는 거예요. 일부 특권층만 만세를 불러가지고 효과가 없으니까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직해 해라. 두 번째가 일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학생 따로 만세 부르고 기독자 따로 만세 부르고 천도교 땅세 부르고 효과가 없다. 이거 한 군데를 묶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비폭력으로 하라는 게 3대 원칙 가운데 그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력으로서 지금 독립을 쟁취하기 틀렸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발표하는 건데 여기에 폭력이 들어가게 되면 같이 폭력으로 또 그 사람들도 대할 테니까 폭력, 비폭력으로 하라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 3대 원칙을 제시해가지고 세 분이 의논을 해서 3.1운동을 준비하되 일본의 경찰의 그 감시가 심하니까 최진이가 주도해가지고 하되 중요한 것은 권동진 오세창 씨하고 협의해서 결정해라. 이 지시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최진이가 나서서 기독교 저쪽에 중앙고등학교 거기서도 만나고 최진 집에서도 만나면서 하다가 결국 그게 다 실패해 말아요. 그때 구한말의 대표를 갖다가 영입해가지고 독립운동에 대표자로 세우려고 했던데 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때 천도교회 중심에 이암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끼리 하자 그러니까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손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기독교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섭이 되는데 그때 이승훈 씨가 그 장로로 있었는데 기독교의 목사로 장로로 있었는데 오산중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청도 대아버지 청도 암살 사건에도 관여해가지고 그때 징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이 3.1운동의 과정을 보게 되면 장로교 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와요. 근데 감리교 쪽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평안북도 그 구성 그쪽에 있었는데 이분이 가서 연락을 해서 3.1운동에 대해서 천도교가 지금 이런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가서는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하니까 다 찬성을 해요. 거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감리교하고 교섭을 해보니까 감리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째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천도교는 과거의 동아혁명 때 일본군하고 무장으로 싸운 단체라 이게요. 그런 단체하고 어떻게 우리가 손잡냐 이게 이제 반론 제기한 사람이 이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소식을 듣으니까 만주로부터 무기 구입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사람들하고 하냐 하는 이런 반대 의견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독립청원을 하자. 우리가 지금 무슨 독립선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 이제 세계 정세가 이러니까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하고 부탁을 하자 이게죠. 그 얘기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니 감리교 쪽에서는 예산이 전혀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지방 교구에 나갈 때도 출장비도 없어요. 갔다가 이게 많이 운동을 전개하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형무소 들어갈 텐데 가족들의 생계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농촌도 아니고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돈 때문에 상당히 옥신각신했던 거네. 그걸 이승훈 씨가 듣고 다음날 체리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감리교 쪽의 의견을 이제 대개 이런 의견이다 하는 걸 알리면서 천도교에서 만일 예산이 가능하다면 한 5천원만 좀 빌려줄 수가 없느냐. 그게 정 안 된다면 3천원이 됐지 좀 더 내달라. 그래야만 감리교하고도 합칠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진 선생의 얘기가 지금 천도교도 돈이 압류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움지만은 내가 이암 성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날 늦은 밤인데도 성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5천원이 좀 어려우면 3천원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암 성사의 얘기가 그쪽에서 5천원 요청했으면 5천원 주는 게 맞다. 5천원 주라. 내가 내일 아침에 춘암상사에게 얘기할 테니까 춘암상사한테 받아서 직준다라고.
그래서 5천원이 그렇게 간 게 결국은 그게 감리교가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바로 그 토노종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완전히 24일날, 22일날 이제 그 한태용 씨하고 이승훈 씨하고 감리교 대표하고 장로교 대표가 만나서 최진 선생을 만나게 해주고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청원으로 할 거냐 선언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얘다 그저 얘기를 그 최진 선생이 그 얘기합니다. 무슨 모습이 상전에게 부탁하듯이 선처를 부탁하듯이 그런 게 없다. 떳떳하게 독립을 우리는 안다고 하는 거지 무슨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 독립 선언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딴 얘기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독립선언서의 서명 순서를 가지고 또 논의가 됐다고 그래요. 누구가 제일 앞장서야 했나요? 근데 이제 그때 나올 때 기독교 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나니 간사순으로 하자, 무슨 연령순으로 하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최진 선생이 이런 걸 거절했다고 해요. 우리는 성사님 앞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사님 뒤에 명단을 올리지. 그러면 간사순으로 해도 안 되고 연령순으로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최남선 씨가 그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보나 교세로 보나 모든 걸 넣어서 이암성사님이 먼저 쓰는 건 당연하다. 글로 하자 해가지고 그거 쓰고 그 다음에 감리교 대표가 쓰고 그 다음에 장로교 대표 쓰고 그 다음에 그 불교 대표 쓰고 그 다음엔 가나다 쓰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명이 끝나고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고다공원에서 근데 그때 결정할 때 파고다공원에서 3월 1일 12시에 이제 1시에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3월 1일 날 그거 한다는 게 나와가지고서 근데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사님 댁에서 29일 날 저녁에 성사님 댁에 모이기로 했어요. 천도교나 기독교하고 전혀 안면이 없으니까 상견례겸해서 이번에 그래도 목숨을 걸고 하는 운동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가 얼굴이나 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결정된 것은 파고다공원에서 3월 1일 날 1시에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날 상견례 장소에 가니까 이제 이갑성 씨가 그때 얘기하는 게 지금 거기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선언을 할 때 일본 경찰이 가서 우리 잡으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있겠냐. 반드시 충돌이 되고 이런 사태가 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하면 안 된다 해서 태화강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태화강을 하는데 그때 태화강은 그때 종로하고 저 파고다공원하고 얼마 없어요. 지금 뭐 큰 건물들이 있어서 멀리 보이지만은 그때는 집이 없을 때예요. 태화관으로 정한 것도 왜 그랬냐면 30명 정도가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그 근처에. 그래서 이제 태화관에다 그걸 정했는데 3월 1일 날 거기에 이제 기독교에서 4명이 불참을 해요. 지방에 내려갔던 사람이 미처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4명이 불참을 하고 29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1시가 되니까 이암성사가 이종훈 선생한테다 얘기합니다. 당신이 독립선언서를 갖다 인쇄하고 배포했으니 당신이 낭독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독립선언서에 나온 거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나오지만 선조나 조선이 아니고 선조로 나와요. 화자가 바뀌었어요 그때. 그걸 잘못 찍었는데 그걸 수정해가지고 고쳐서 이제 낭독을 했다고 하는 그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종훈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한용운 선생의 일장연설이라고 만세 삼천. 불교 한용운, 그 다음에 이승훈 선생, 기독교는 이승훈 선생. 그래요. 그래서 한용운 선생이 이제 거기서 연설하고 만세 삼천 한 다음에 그 다음엔 경찰에다 거의 자수해요. 자수했다시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밤새 해가지고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3.1운동에 천도교가 주도해가지고 기독교나 이게 됐는지 그걸 이제 먼저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소대문 형무소로 이관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사하는데
이때 일본 사람들은 이걸 반란죄로서 이걸 기소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마지막에 4명 불참했던 사람이 다 자수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중국으로 도망치고 왔는데 3명이 이제 자수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서 그때부터 조사를 받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8월 달에 그러니까 1920년 8월 달에 그 예심 조사가 끝납니다. 끝나면서 바로 뭐가 나왔나니 반란죄로서 고등법원에다가 이걸 올려요. 이걸 법원에 올렸어요. 그때 반란죄에 해당되게 되면 이건 사형이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에 나오기를 보도되기를 뭐라고 그랬나니 이번 이게 반란죄로 되게 되면 적어도 민족대표 가운데 15명 정도는 아마 사형을 당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때 변호사들이 우리 한국 변호사가 2사람이 이제 호헌 북한으로 올라간 호헌 그 양반하고 허준이라는 사람하고 2사람하고 일본 변호사들도 여러 명이 들어가서 한 10여 명이 돼요.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검찰 쪽에서 져요. 절차상에 뭐 실수가 있었던 거 그걸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은 반란죄로 기소를 못하고서 출판물 위반 그걸로 기소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보안법하고 출판물 위반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최고형이 3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3년형을 받게 되는데 그해 10월 달에 10월 30일 날 이제 결국 언도 공판이 내리는데 그때 이암성 사님이 전부가 3년 이제 징역들을 받죠. 그때 전두교 대표는 거의 3년 징역을 받아요. 3년 징역 받은 게 이암성 사님하고 최일인, 오세창, 권동진, 그 다음에 독립선에서 찍은 이종익이가 3년 받고, 그 다음에 기독교 쪽에서는 이승훈이가 받고, 불교 쪽에는 한영훈이가 받습니다. 이게 3년형이고, 나머지는 2년, 그 다음에 2년 반, 1년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전부가 나오는데, 그에 이제 민족대표 이외에 16명이 이제 우리 추남상 사도국에 들어갔지만 들어갔는데 16명이 들어갔는데 그때 함태용 씨가 3년을 받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기독교 쪽에서 대표로 나왔던 분인데 3년 받고 최남선 씨는 이게 이제 가담을 안 했지만 이분도 2년 반을 받아요. 독립선서 찍은 사람이니까 이제 지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강기덕이나 김원백이 이제 파고다공원에서 그때 독립선언 했던 그 학생들도 징역 2년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박인호 선생, 우리 수춘함 상사님하고 송진우, 현상윤, 김도태 이런 사람 다 무죄가 됐어요. 근데 그게 형무소에 그 재패 들어가 있던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나 재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끝나서 들어갔는데 우리 이암 성사님은 그때 어떻게 했나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들어갑니다. 반신부스로 처음에 고혈압이 돼가지고서 쓰러져가지고 반신부스가 됩니다. 거기서 그때 들어갔는데 교회 측에서는 병보석을 신청했는데 일본 경찰에서 허가를 안 했어요. 들것으로 싣고 다니면서 이제 그 재판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그 이듬해 6월 달에 다시 고혈압이 재발돼가지고 전신부스가 되고 말을 못해요. 거기다 이만큼 재발이 돼서 상당히 위급한 상태인데도 이건 절대 병보석을 허가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10월 달에 이제 판결할 때 3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서 병보석을 이제 허가해 줍니다. 병보석을 허가해서. 그래서 나왔는데 그 상춘원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한의사하고 양의사 양쪽을 해가지고서 치료했는데 한때는 조금 상당히 좋아져서 이렇게 집행이 짓고 산책이 정도로 됐대요. 근데 그 후에 22년 되니까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서가 양의사가 나간 사이에 한의사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위급해지니까 승은 그거 시켜요. 그 약을 갖다가서 잘못 쓴 거예요.
청산간이 그걸 갖다 이제 태워가지고서 그 김을 세게 하는데 이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번 써먹는 그거래요. 그걸 함부로 썼다가 결국 혈압이 확 떨어지면서 위급해졌는데 그날 밤이 되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젠 더 이상 가만히 없으니까 다 모이게끔 합니다. 추남상사님 그전 갔는데 그때 마지막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합니다. 추남상사에게 얘기하는 게 교회는 추남이 맡아서 하니까 안심이 된다. 그러나 밖의 일은 권동진, 오세장, 최진이가 책임지고 밖의 일을 할 테니까 교회는 그렇게 걱정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말씀을 했는데 성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분열이 돼버려요. 최진 선생은 신파 쪽에 두고 권동진, 오세창 씨는 구파 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추남상사님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를 거의 파탄 지경까지 몰고 간 게 이제 신구파 싸움이래요. 그 후에 이제 장례식이 이제 되는데 장례식은 천도교에서는 성사님 장례식이니까 거창하게 하려고 계획을 했더니 총독부에서 거절합니다. 재인의 신분인데 무슨 장례식이냐 이겁니다. 갖다 묻으라 이거예요. 그건 그럴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천도교가 보치기 시작해서 5월 19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 가까이나 6월 달에 가서야 장례식이 진행돼요. 그 이제 그때 장례식을 성대해야지 그걸 못한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다 그때 충청북도의 그 도지사가 한국 사람이 됐대요. 이 사람이 가서 청도하고 아주 가까워 지냈는데 그 양반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천도교가 적어도 300만 교인을 가진 종단인데 최대 종단인데 이거하고 격석해지고서 맞서게해지고서 과연 청독 정치가 제대로 되겠냐. 이번에 크게 한번 혜택을 주어라. 그래서 포섭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허가가 돼가지고 이제 6월 달에 가시야 이제 저쪽에 우리 우이동에다가 합니다. 그 장례식은 아주 성대하게 해요. 만장 같은 게 뭐 거의 그 1000여 개가 만장을 띄고 해주고 하는데 미아리 거좀 가서 미아리에서부터는 전부 더 못 가게 하고 그 장례 위원들만 차로서 이제 흥굴해가지고 오후 5시에 가서 그 우이동 그 성사님 묘소에다 이제 안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기사가 나온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 동아일보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니 3대 운동을 영도한 위대한 혁명가요. 폐교위기에 몰린 교육시설을 살린 교육가요. 300만 교인의 스승인 종교가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파고당원의 동상 건립할 때 박 대통령의 그 치사가 나오는데 실로 선생은 근대화의 성각자로서 민족 자결 정신의 구현으로서 그리고 3.1운동의 위대한 용도자로서 성사의 길이 빛나 위인이십니다 하는 이게 이제 그 박 대통령의 그 기초연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이제 춘원 이광수 선생 그 소설가죠. 이분이 쓴 거는 뭐라고 했나? 조선조에서도 수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마음속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었던 분은 이암성사뿐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진 선생이 쓴 그 자서전에는 탁월한 지도력과 포용력, 현실과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 그리고 결단력은 오늘날 우리가 새삼스럽게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박종환 선생이 쓴 그 이암성산 춘연가에 보게 되면 한국에 보내신 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암성사님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오늘 뭐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끝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제가 자꾸 이제 더듬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강의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큰 박수. 선생님께서 3.1운동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해주셔서 여러분들 우리 스승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